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제가 테슬라를 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저 또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은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원유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이어나가보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분석을 드리는 데에는 오늘 제법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뉴스는 바로 에너지부 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왕자가 24년 6월 30일 말한 발언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알아보라서 제가 번역기를 돌렸는데 그가 말하기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람코 주식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자 왕자의 이러한 발언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람코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셈인데요. 아람코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려면은 당연히 유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이고, 오른 뒤에 장기적으로 고유가가 유지되었을 때를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면서도 왕자가 아람코의 주식이 상승했을 때 수혜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우쳐진 의견을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원유 펀더멘털에 가는 방향을 봤을 때 그의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금 유가는 81달러인 상태로, 유가가 80달러 이상 때부터는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가가 계속 오르려면은 결국 원유 재고량이 떨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지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원유 재고량 지표로, 원유 재고량은 이제 곧 이렇게 큰 폭으로의 하락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부분이 발표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수요일날 큰 폭으로 원유 재고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3분기인 7월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9월까지는 적어도 원유 재고량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보여져 왔기 때문에 2024년에도 동일하게 원유 재고량이 빠진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매우 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유 재고량이 증가하냐 혹은 빠지냐에 대한 원리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차이입니다. 수요가 높아지고 공급이 떨어지면 원유 재고량은 떨어지면서 유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수요가 떨어지고 공급이 높아지면 원유 재고량이 상승을 하면서 유가가 오르는 것이 시장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매번 워렌 버핏이나 다양한 원유 관련 데이터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 또한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자 왕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꾸준히 옥시덴탈을 대상으로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매번 주가가 하락해서 50달러대를 갱신할 때마다 매집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최근 6월달에 굉장히 많은 옥시덴탈을 매집해서 전체 시총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원유 펀더멘탈은 모든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그리고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천천히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표는 머니 매니저들이 원유 기업을 상으로 갖고 있는 포지션으로 잘 보시면은 코로나에 준할 정도로 포지션이 매우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 쪽으로는 숏을 많이 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펀더멘탈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경제는 락다운이 있었던 코로나 때와는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머니 매니저들이 과하게 숏을 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게 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유가 또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관적일 때는 전 오히려 반대로 원유 섹터를 매우 좋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만약 머니 매니저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높았을 때가 바로 유가가 85달러가 넘었을 때인데, 이럴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가 바로 24년 1분기 때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숙제를 공유해 드렸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반대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Total Product Demand라고 해서 가솔린, 중유, 항공유, 그리고 Other Oil 등 모든 원유 관련 제품에 있어서 수요를 가리키는 지표인데요. 24년은 빨간 색깔 점선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7월을 시작으로 해서 9월까지는 이렇게 매해 상승해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므로 실제로 원유 펀더멘탈은 건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바닥을 쳤던 정제 마진 또한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때가 바로 바닥이었는데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가솔린, 충유, 항공유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나머지 원유를 더 많이 정제하는 니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제 마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반등을 하면 할수록 유가의 상승은 그냥 한순간의 상승이 아니라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표 또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을 보기 전에 이렇게 원유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결국 어떤 기업을 사야 하지라고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대비해서 미리 51%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CEO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100%의 주주 환원을 앞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집을 한 정황을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멤버십 분들께는 미리 따로 공유를 드린 상태입니다. 꾸준히 빌드업을 하면서 수량을 늘렸고요. 그와 동시에 평단가를 낮춘 결과 지금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TSI인 True Strength Index의 지표는 위로 올라오면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점점 주가는 개선되는 펀더멘탈의 흐름에 맞춰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냥 사실 워렌 버핏이 매수하고 있는 옥센탈을 사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옥센탈보다는 옥센탈의 흐름과 함께 수혜를 보되 그와 동시에 여기 100% 주주 환원이라는 큰 호재거리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기업이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바탕하고 있는 펀더멘탈 지표를 꾸준히 관찰할 수 있냐의 여부입니다. 유가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수요와 정제 마진, 공급, 그리고 원유 재고량 등에 대한 꾸준한 트래킹이 훨씬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트래킹해 나갔을 때 비로소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엑싯을 할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리서치 및 숙제를 공유받고 공부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쪽을 보겠습니다. 공급 쪽은 오펙과 비오펙이 있는데요. 우선 오펙이 있어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는 6월달에 굉장히 강력한 감산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이 코로나 때였는데 전 세계가 락다운이 되면서 수요가 급락하자 그것에 맞춰서 빨리 공급을 줄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우디가 하고 있는 감산의 수준은 코로나에 걸맞은 감산 수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감산이 수요가 꺼지고서 대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수요 지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수요는 올라가고 있고요. 사우디는 이러한 감산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3분기를 끝으로 시작으로 천천히 테이퍼링의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나간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원유 공급량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25년 상반기가 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미국에서의 굴착기 숫자는 여기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유가는 공급 쪽보다는 수요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요는 이렇게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9월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원유 재고량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락하면서 좋은 흐름이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러한 지표들을 매번 업데이트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투자를 서포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